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난민이 유입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집단 간의 갈등, 반발, 혐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정체성이나 차이의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지원하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원과 물자를 줄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하자에 공감하면서 수용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비난하기에 앞서서 지원을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안 돼서 수용하는 것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그거는 사회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국민적인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난민 정책을 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노력이에요. 유럽에서 우파 정당의 바로처럼 설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적절하게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입니다. UNHCR의 예산은 한 91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54억 달러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 27억, 30억 사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재원이 부족해요. 재원은 유럽연합이 많이 기여를 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85%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엄청나게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의 지원이 11%입니다. 그 외에 유엔의 공동모금, 정부 간 기구의 지원 3%, 유엔이 1%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기여를 보면 미국이 많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미국이 41.7%, 유럽연합이 11% 자발적 기여 부분입니다.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그리고 유엔의 중앙긴급대응기금,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가 10위권에 포진해 있는데 2%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이하로 가기 시작하면 2%대의 지원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 기여 중에. 한국이 4,700만 불에서 1억 1%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사적 영역에서 그런 거고 정부는 0.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국격에 맞는 지원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짜. 수용입니다. 2013년에 난민법을 만들고 난민 신청을 수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난민 인정은 상대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인도적 체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난민을 적게 받지만 북한 이탈 주민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저 수치는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퀘스천이 되는 겁니다. 받는데 국민적인 호응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로 신청하는 경우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화된 사유일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신청 사유는 기타가 41%, 종교가 24.5%,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맺어지는 박해가 9.5%, 인종적인 이유가 4.9%, 국적이 0.8%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기타 사유가 지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적 체류인데요. 난민 인정보다는 확실히 인도적 체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록 그 숫자는 적기는 합니다만 인정 사유 역시 인종, 가족 재결합, 정치적 의견, 종교 순입니다. 2018년에도 인종 문제, 그다음 가족 재결합 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 재결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 사유 이죠. 근데 그게 저렇게 크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난민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적 가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할 확대, 책임 확대 문제, 국격에 맞는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사회가 차이를 얼마나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사회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량이 증가되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신장시키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 한계가 무시할 수 없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수용 문제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차이의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협력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적 비상사태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적 대응에서도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재원이 부족한가? 아니면 적절하게 배포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적정기술, 전문가 양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축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구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기법인 거죠. 기법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유엔이 국내 실향민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국가지만 국가의 능력을 벗어나는 인도적인 필요에 대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된다. 아니,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대응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집단적 접근이라는 말로 노력을 해보려고 했고요. 2005년에는 기구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클러스터 기반 시스템을 설립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호, 지원을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번 진입해 보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한 비판은 있습니다. 지원을 하라고 했지 누가 지원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 2005년에 클러스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애드옥 방식으로 임시 방편으로 대응하는 데 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응하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요 영역에서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미리 정해놓자. 그래야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메커니즘 빌딩 노력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와 책임기관의 문제는 기구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하자. 뭐 이런 것까지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클러스터 접근을 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도주의적 활동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책임성도 좀 강화하자. 일정한 책임을 국가에게 부여해주자. 때가 되면 올 사람 이렇게 모아오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두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다만 이제 다양한 행위자,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를 조율하지는 않는다. 큰 틀만 이야기한 거지 구체적인 조율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국내 실향민 문제에 관해서도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메커니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본질이 아니다. 이런 비판들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2010년에 기구간 상설위원회를 만들었고요. 특정국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인도적 시스템 차원에서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의정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났고요. 활동 가이드라인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구 프레임워크에 대한 책무성, 국가 수준 클러스터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인도적 프로그램의 주기 시행 이런 데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집합적 결과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말리 사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옹호그룹 5개를 만들어서 활동 대응, 책무성 포용, 집단 고양, 인도적 개발 협력, 인도적 모금 활동 이런 팀들을 만들어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들이 활동하는 방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소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와 현장 조사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바로 긴급 구호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그 팀이 지금 사태는 이렇고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팀을 투입하고 자원 마련을 합니다. 프로젝트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즉흥성을 가진 조직치고는 잘 조직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는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현장에 쓸
자원들을 세계 곳곳에 비축해 놓는다든지, 무슨 일이 터지면 인접국 혹은 그 나라에 있는 의사들이 먼저 진입한다든지, 프로젝트를 만들 때 순서, 모금할 때 원칙, 이런 것들이 되게 클리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모금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낭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구호팀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한, 이런 구호팀 보호 원칙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난민 구호에도 저는 어떤 메커니즘, 활동 방향,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비축하고 이런 협력을 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문제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저런 부분에서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 보면 정말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난민은 감수할 것인가?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면 보호는 쉽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 보호가 되느냐? 보호는 되겠죠. 그러나 난민의 성격이 복잡화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많은 재원을 투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효율 메커니즘도 강화해야 되고 긴급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기술, 기법도 개발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의 유입 차단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력이 신장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국제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그 결과입니다. 국제사회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그 결과로 도착지로서의 선호도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국력 신장에 따른 국제적 상호작용 증가를 차단할 수 있느냐? 오히려 국제적 상호 증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은. 결국은 난민을 유입을 막는다. 난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람직한 걸 떠나서. 자, 그렇다면 저기에 대한 국내의 공감대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민 문제는 사회적으로 정체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멘 난민 때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문제들은 야기되고 있습니다. 난민은 과연 무엇일까? 난민은 왜 증가하는가?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난민은 과연 감수할 것인가? 우리는 난민과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난민의 개념은 1951년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라는 것은 인간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난민의 수 증가뿐만이 아니고 대규모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민 정책들은 다양하게 취해지고 있습니다. 난민 보호는 난민 수가 많아지면서 많이 퇴보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석해 봤는데 정제적으로 재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대응 문제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는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